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공부하기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자, 간경락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경락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황제내경하고 우리가 경락 공부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황제내경에는 양의 장부는 기운을 사지 말단으로부터 받고, 음의 장부는 기운을 장부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내경 그 종신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경락을 보면은 경락은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게, 양의 장부는 위에서 아래로, 손을 든 상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음의 장부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기운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간의 경락 같으면은, 간은 발이거든. 족이죠. 족걸음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발에서 이 간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경락의 주인은, 각 경락의 주인은 그 장부입니다. 그 장부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장부로 끝나느냐, 밖에서 장부로 오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간경락은 발에서 시작이 되죠. 그럼 발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지, 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간경락. 자, 근데 황제내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음의 경락은 속에서, 장부에서 기운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 거꾸로죠. 간에서 시작돼서 발로 간다고 되어 있어. 황제내경 종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락을 공부해 보면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그 두 개 차이점은 여러분들 그냥 인정하고 가세요. 어느 책에는 이래 돼 있고 어느 책에는 이렇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음의 경락은 밑에서 위로, 양의 경락은 위에서 밑으로. 손을 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장경락 같으면은 손을 든 상태에서, 심장은 여기 있고 손이 위죠. 그럼 양의 경락은 손에서부터 심장으로. 음의 경락은 거꾸로. 소장 같으면은 소장에서부터 손으로. 거꾸로. 심장이 그렇죠. 심장은 요러니까 심장에서 손으로, 소장은 손에서 소장으로, 이래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침을 놓을 때는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침은 그냥 멀리서 밖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간경락 한번 보십시다. 옆에 설명을 같이 봐야 됩니다. 대돈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문혈까지인데, 족일지, 이거를 엄지발가락, 둘째발가락에 표시하기 뭐 해서 그냥 족일지, 또 외척단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는, 이걸 한글로 쓰다 보면 말이 길어져서 이래 간단하게 짧게 적어 놓은 겁니다. 외척단. 자, 발이 열에 있으면요, 안쪽과 바깥쪽 구분해 봅시다. 이쪽이 안쪽이에요, 이쪽이 안쪽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 전체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발에서 발 한가운데니까 여기가 안쪽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몸 전체를 놓고 기준으로 합니다. 요건 내측이고 요건 외측입니다. 이쪽은. 발 한쪽 발만 놓고 보면 요가 안쪽이 되는데, 자, 이쪽이 내측입니다. 그럼 왼쪽 외측 단이니까 이쪽 단이니까 끝이에요. 외측 단에서 시작해서 91페이지 그림을 보시고 오른쪽 1번을 잘 보세요. 족일지 외측단, 이 혈자리가 대돈이라는 혈자리인데, 태돈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발톱, 엄지발가락 발톱이 끝나는 자리에서, 발가락이 여기 있으면요, 발톱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 발톱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직각으로 선을 그어요. 그럼 이 자리에, 여기에서 발톱 끝나는 자리에서 부춘잎 하나 떨어진 자리에 있다, 이렇게 책에는 그런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역자로 꺾어 가지고 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보시면은 앞으로 경락 공부를 하실 때마다 보시면은 항상 손가락 끝 아니면 발가락 끝에서 시작이 되거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발가락, 어느 손가락은 어느 정부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등을 지나서 올라가다가 2번 숫자 2번을 보면 발등으로 이래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3번 3번 위에 보면은 삼음교라는 하얗게 표시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삼음교에서 족삼음경과 만나고 계속 상행을 하다가 삼음교 해놨는데 삼음교는 이겁니다. 한자로 쓰면은 삼, 음교. 이 교가 뭐냐면 교차한다는 교자입니다. 교차를. 세 개의 음의 경락이 만나는 곳입니다. 혈자리가 한 군데라고 해서 그 혈자리가 반드시 한 경락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혈자리는 여러 경락에 동시에 속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음교는 족삼음은 발에서 시작하는 음의 경락 세 개입니다. 뭐냐면은 비장경락, 그 다음에 간경락, 신장경락,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의 경락이 다 이 삼음교라는 자리를 거쳐 지나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침을 넣는다고 치면 이 세 가지 병에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삼음교는 경락상으로는 비장경락에 이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의 경락도 이 삼음교를 거쳐 들어가요. 신장의 경락도 삼음교를 거쳐 갑니다. 그래서 이 삼음교를 기준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비장경락은 엄지발가락 그 안쪽에서 들어가고 간경락은 위쪽에서 들어가고 그다음 신장경락은 더 밑에서 발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여기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삼음교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삼음교를 가지고 치료하는 병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삼음경과 만나고 계속 상행하다가 위로 가다가 종내과 상방 8촌. 종내과라는 건 뭐냐면은 내과는요 안쪽 복숭실을 말합니다. 안쪽 복숭실을 내과라 그래. 이 과자가 한자로 복숭시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복숭시도 있죠. 요거는 외과라 그러고 요거는 내과라 그래요. 자, 내과첨이라면 꼭대기. 그러니까 요 안쪽 복숭시에서 가장 튀어오른 자리를 내과첨이라 그럽니다. 바깥쪽 복숭시에서 가장 튀어오른 자리는 외과첨이라 그래요. 근데 왜 이거 한자로 쓰느냐? 풀어 쓰면 너무 길어. 예? 요걸 갖다 이래 하면서 볼까요? 안쪽 복숭시 톡 튀어나온 자리 위쪽으로 8촌 지나간 자리에서 이러면 너무 길어져 버려서 말을 좀 짧게 하려고 이래 종내과 예?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거기서 족태음 비경과 교차에 뒤로 넘어간다. 이건 나중에 비경 공부를 해봐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알겠죠. 현재로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계속해서 무릎 안쪽을 지나서 무릎 안쪽입니다. 무릎 안쪽을 지나 허벅지 안쪽 가운데로 올라가 이제 그림 봐가면서 이 글을 같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음모 안쪽으로 진입하여 외생식기를 돌아 외생식기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아랫배로 들어갑니다.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뱃속으로 들어가서 인맥상에 해놨는데 인맥이라는 거는 우리 몸 한가운데를 흐르는 경락이에요. 우리 몸 한가운데 정중앙을 인맥상에 이 중극과 간을 거쳐간다. 이 중극과 간은 역시 이 족삼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중극과 간은도 요 삼음교하고 똑같이 족삼음 아까 말씀드린 비장, 간,
신장 이게 다 거기서 맞는 배꼽 밑에 있는 관음과 충국입니다. 이건 뜸자리로 많이 쓰는 곳입니다. 침도 가끔 놓기도 합니다. 관음과 충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위를 끼고 위 옆으로 돌아서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간에 속하고 담에 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간의 경락의 주인은 간이라고 했죠. 그럼 간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우리 양의 장부는 썰개잖아요. 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경락의 기운은 간으로 들어가고 간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썰개와 연락한다. 썰개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간과 썰개는 음과 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경락은 간에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썰개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끝나죠. 왜? 각 경락의 주인은 그 장부라고 했으니까 장부까지 갔으니까 끝이 나야 되는데 그 기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간까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점선이 연결되어 있죠. 실선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몸속으로 흐르는 별경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흐르는 경락이라 해서. 그래서 경별이라고도 하고 별경이라고도 합니다. 별도로 흐르는 경락이요. 이렇게 해서 이 별경이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자, 하나는 이래 폐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위로 가죠. 그림을 잘 보시면. 또 하나는 폐를 거쳐서 목구멍을 통해 가지고 입술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가 그 다음에 눈 옆으로 해서 자 어디로 갑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가죠.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이 기운은 말이죠. 반드시 실선으로만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점선은 몸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몸속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도 병을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입술 주위로 돌아갔죠. 근데 이게 입술 밖이 아니고 입술 속입니다. 입술 밖이 아니에요. 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피곤하면 자, 피로를 풀어주는 게 우리 장부 중에서 간이라 그랬죠. 많이 피곤하면 입술 속에 물질 생기고 부르트죠. 입술 속이. 물론 밖으로도 튀어나오지만은 속에 막 껍데기 까지고 이런 물집이 생기고 하잖아요. 간경락이 그렇습니다. 입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물집이 툭 튀어나올 때도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물집이 생겨 나오잖아요. 그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피곤했을 때 물집이 이렇게 생기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집 제일 힘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게 제일 힘든다 그랬잖아. 그죠? 먹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의 장부는 말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문은 대장이에요. 콧구멍은 폐입니다. 숨 쉬는 게 끝이 이게 콧구멍이니까. 입은 위장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입의 병은 위장의 병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안쪽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간경락이. 위장하고 다르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상급 공부를 할 때. 간이 뜨거워지면 할 일 없으면 심심한 게 만만한 게 뭐라 그랬어요? 토잖아, 토. 비장위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간이 피곤한 거를